허중구 부스터샷을 계속 맞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에서 허중구 부스터샷을 맞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의 백혈구 하면, 백혈구는 무슨 작용을 하죠? 우리가 주로 면역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 거기에 세분화하면 림프구, 그리고 과립구. 과립구의 많은 퍼센트, 대부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허중구인데요. 허중구라는 말은 이렇게 중성적인 산과 염기에서 그렇게 돼 있는 이렇게 구립으로 되어 있는 허중구라는 뜻이에요. 호산구, 호염기구 이런 것도 있죠. 자, 허중구가 과립구에 대다시, 과립은 뭐죠? 과립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과립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백혈구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말은 이런 것이 없는 백혈구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요거를 면역작용을 할 때 탁 터트리면서 여기에 독소를, 적을 죽일 때 이 과립구가 팍 터트려지면서 독소를 품게 돼 있어요. 뭐 그래뉼, 퍼포린 이런 것들을 뿜는. 그래서 이 과립구가 하는 일은 주로 큰 기생충, 세균, 병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림프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또 변형된 세포 이런 것들을 주로. 그래서 암은 변형된 세포잖아요. 그래서 암을 물리치는 구체적 백혈구는 림프구예요. 림프구. 근데 병원에서는 허중구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림프구 수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해서 암을 없애는 것은 일단 그분들의 관심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백혈구가 하는 것 말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바깥에서 엄청 강한 독극물이나 잘라내거나 이 세상 모든 생명력을 다 없앨 수 있는 방사선으로 샥 없애드릴게요. 뭘 복잡하게 이중으로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기간에 확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허중구를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병균 이런 거 감염될까 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는 1세대 항암 치료는 더더욱 그러하지만 항암 치료의 원리는 빨리 성장하는 것들, 속도가 빨리 성장하는 것 없애는 원리예요. 근데 황당하게도 면역작용을 하는 백혈구가 빨리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백혈구뿐만 아니라 모발도 빨리 성장하고요. 점막도 빨리 성장하고요. 성세포도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모발도 잘 빠지기 쉽고 점막도 자꾸 손상이 있기 쉽고, 그것까지는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점막도 면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죠. 머리는 포기한다고 치더라도 머리카락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암을 쓰면 이런 전체 두 개 다 내려가니까 이런 감염돼서, 감염의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폐혈증입니다. 감염이 되면 막 우리 몸에 백혈구, 적혈구가 가서 막, 백혈구가 가서 막 이겨내고 적혈구는 또 영양을 공급하고 이럴 텐데 그게 끝에 가서 결국 혈액이 패배해버리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 혈액의 기능이 전투에서 져가지고 먹혀서 썩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전신에 이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사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혹시 생길까봐 이거를, 왜냐하면 이 항암 쓰면 이 전체가 내려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하는데 우선 이게 줄이는 거는 그 강력한 항암으로 하면 되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폐혈증으로 치료하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항암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하러 갔더니 아직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빠꾸 맞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아직 요게 다시 조금씩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항암 후에 얼마간은 힘들다가 조금씩 회복하잖아요. 그 속도가 아직은 항암을 두 번째 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인 거죠. 그 신호는 귀한 신호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신호하고 상관없이 계속 맞으면 오히려 항암의 독에 항암이 암을 없애려고 했지만 암도 막 줄이겠지만 내 생명력이 먼저 손상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좋은 기준이 호중구 수치예요. 우선은. 그래서 호중구 적어서 이랬대요 하면서 막 신경질 낼 필요가 없고 아 천천히 가는 것이 내 몸 체력에 맞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매번 호중구가 괜찮다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항암으로 인한 폐에서 다시 또 이렇게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른 거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안 되니까 항암이 계속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이거를 좀 끌어당겨서 하는 부스터, 이렇게 확 부응시키는 거를 놓죠. 이걸 또 뭐라고 하면 또 이게 뭐 어떤 반응이 있을까 생각해서 조심스럽긴 해요.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히 통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실험을 누가 했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돈 엄청 들여서. 안 그러겠어요? 그걸 불가피하게 하는데 이것이 해로울 수도 있지 않냐고 막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했을까요? 짐작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너무 키가 안 자라. 그래서 주로 맞는 주사가 뭐가 있죠? 성장 호르몬 주사 있죠. 근데 그게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이제 단기간에는 와, 저 집 아이는 성장 호르몬 맞고 막 키가 크네. 우리 애는 지금 잘하는데 좀밖에 안 자라는데 부러워하고 돈을 어떻게 해서 꿔서라도 우리 아이도 맞춰줘야 되나 했는데 길게 봤더니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하나 자연적으로 성장하나 큰 차이가 없더라가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퍼센티지가 그냥 자연으로 자란 사람이 아이들이 더 조금 더 높더라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단기간으로는 만족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다. 호중구 부스터샷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이제 아까 성장 호르몬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미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역학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래도 굳이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너무 이게 커서 막 이렇게 뭘 조직을 누르고 호흡이 잘 안 되고 막 소화가 안 돼 버릴 정도로 막을 때는 이거라도 맞고 이렇게 줄이는 데 쓴다면 오케이. 그게 없다면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